분묘기지권 내용을 정리하면 2001년 1월 13일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2001년 1월 12일 이전 묘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20년간 점유를 하고 있으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이 시효로 취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1월 13일 이후 묘지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이 경과했다라고 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에 대한 요약 설명을 하자면 남의 토지이지만 토지 소유권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 이때는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경매나 공매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 이전 특약이 없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 자, 이럴 때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민법 366조 단서를 적용하여 분묘기지권에 대한 사용료, 즉 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분묘기지권이 예전처럼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남의 토지 위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이때는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한 분묘라면 20년간 평온 상태가 있었다고 하면 분묘기지권은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료는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한 분묘는 인정하지 않고요. 당연히 분묘를 이장하거나 혹은 철거하거나 또는 사용료를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가끔 분묘기지권이 어디까지 미치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분묘기지권은 봉분과 그리고 그 봉분에 이르기까지 해당되는 통로까지 미칩니다. 그래서 묘지 한기 및 비석이나 상석 그리고 묘지에 이르는 길까지 대략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묘지 주위에 울타리를 치거나 묘지로 진입하는 길을 없애버리게 되면 분묘기지권을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죠. 대략적으로 분묘기지권의 사용료를 계산을 할 때 개인 묘지 같은 경우는 보통 7평 정도를 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협의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딱 이 부분만큼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고 딱 이 부분만큼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분법적 논리가 적용되지는 않아요. 분묘 주변까지 모두 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는 않기 때문에 분묘에 이르는 그 부분까지를 분묘기지권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설치된 분묘에 대한 기지권이 인정될 뿐이지 그 위에 부모님을 합장했다든지 아니면 그 위에 다시 묘를 썼다든지 이런 것은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분묘기지권이 성립했을 때의 이익과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의 이익 이런 부분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는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토지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고 또 묘지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따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분묘기지권이 있어도 자신에게 유리할 것인지 분묘기지권이 없어도 자신에게 불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꼭 따져보세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묘기지권이 깨졌을 때 그러니까 묘지가 없었을 때 과연 이 땅이 이 토지가 가치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을 누군가에게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분묘기지권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있는 거고 분묘기지권에 대한 성립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를 따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분묘기지권이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줄 필요는 없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